요것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그 대표님 여론조사 결과도 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시국이라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서 또 여론조사의 영향이 좀 많이 끼치긴 하나요? 그럼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그 직전이 검찰에서 이제 공모자라고 이제 적시를 하면서 그렇게 박근혜를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자다. 범죄 이제 공존 관계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하고 검찰이 특히 검찰은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막 열심히 수사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고 열심히 정말 수사해가지고 이런저런 결과들이 나오면 그리고 지금 뭐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국가수사본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각기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또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폭로들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덧붙여진다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제 탄핵하고 판결 이후에도 탄핵이 잘못됐다,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분들이 한 15% 되셨는데 여론조사 꽃에서도 오늘 발표한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한 15% 남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갤럽 조사에서도 잘한다가 11%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잘 안 바뀌는 분들인데 아무튼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조금 이완이 돼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 급격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이번 주중 주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8년 전에도 그랬으니까 당원들하고 이제 당에서 표심을 정할 때 국회의원들이 자유투표가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못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율투표로 바뀌면서 탄핵이 됐던 건데 아마 이번 주말 거치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이번 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네. 이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참고용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위기인지 영상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유상범 의원이 이제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일단 보시죠. 네. 유상범 의원이 오늘 이제 뭘 또 했을까? 이야기를 하면 뭐 보셨어요? 어제 아직 못 봤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그냥 내 진심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표가 내란의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처음부터 드러나고 다시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의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란의 추경호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그런 내란의 과정에서 비상계엄의 과정에서 비상, 이거 본인들도 죄송합니다. 내란으로 생각하고 추경호 있는 거 아니야. 비상- 내란의 과정에서 자 여러분 아유, 참고인으로 야. 가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네. 3부 체크부터 3부 있죠? 없습니다부터 해서 지금 화력이 꽤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유산부님. 근데 저는요 사실 그 지난 토요일에 저도 뭐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들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지금 사실 정말 허공했던 정말 자신들의 꿈 같은 바람인 게 박근혜 때는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봤던 모습이 기껏해야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기껏해야 의상실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어요. 비교하자면 지금 비교하자면 뭘 봤어요 우리가 그 시간 새벽에. 그리고 녹화된 것도 아니고 특정 언론사에서 녹화된 걸 판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반복해서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수사 얘기하시겠지만 언제 체포를 될지 몰라요. 그렇죠. 빨리 돼야 예,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해놨던 미완이었지만 수사권을 일부나마 경찰에 줬고요. 공수처가 있어요. 힘이 없지만 아예 없는 것과 존재하는 거는 차이는 큽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사력을 다해서 이 상국에 저는 그 사람들의 정의를 믿는다기보다 살기 위해서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제 당연히 처벌받고 수사받고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게 막 분산돼 있으니까 많은 분들 헷갈려 하시는 것 헷갈리죠. 같아요. 검찰에서 움직여. 경찰에서도 해. 공수처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 근데 김용현부터 사람 관련해서 불러다가 조사하는 거는 검찰이 힘을 써. 근데 경찰도 나름 약간 증거들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니까 이게
어디서 하는 게 맞는 거야? 한 군데가 아니라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해? 결과가 그러면은 조금 달라지는 거야? 좀 봐주는 거 혹시나 검찰이면은 나오는 거 아니?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흘러가는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충분히 걱정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죠. 네, 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정권에서 같이 검찰만이 칼을 쥐고 있었을 때보다 훨씬 낫다라고 훨씬 봅니다. 낫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상권 분립이 원리인 거예요. 사실 권력 분립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고 서로 저놈이 잘하는지 보자. 너 이거 걸렸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만으로도 일단은 저는 좋은 출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검찰은 지금도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사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수사를 누가 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다가 들고 나온 게 직권남용과 내란이 같다라는 황당한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또 그러니까 직권남용을 통해서 내란을 한 것이다 이건데 범죄라고 하는 것의 크기라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내란이 정말 이만한 거고요. 직권남용은 기껏해야 정말 나 처벌받은 거에서 1년 2년짜리 범죄예요. 사기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내란에는 맞아요. 비교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건 사실 검찰이 매번 썼던 수법이기도 연장선 상황이기도 해요. 별건 수사처럼 이거하고 관련 사건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할래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김용현은 그걸 알기에 그리고 검찰로 가야 외부의 대형 로펌이라도 동원해서 여기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살 길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글로 붙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국가수사본부가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국가수사본부가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경찰에 그래도 국가수사본부가 있다는 게 120명 규모로 꾸려졌다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숫자가 이렇게 많다 보면요 중간에 밀폐성이 보장이 안 돼요. 자기들끼리 짬짬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딜을 보고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공수처도 어찌됐든지 간에 공식적으로는 저게 관할인 게 맞으니까 정말 10여 명밖에 안 되는 검사가 있지만 네. 그래도 안 들여다보는 건 저는 맞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리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누가 윤석열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하냐. 윤석열을 누가 먼저 데려가느냐. 그거를 가지고 지금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근데 레이스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혼선이 있긴 하지만 이제 레이스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의외의 성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 MBC의 보도를 제가 보고 왔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공수처 차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서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협의해서 조정을 해와라라는 건데 조정이 결국에는 국회에서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이 있는 정청래 의원이 있는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윤석열 출국 금지도 정청래 위원장이 계속 단속을 하면서 네. 압박을 하면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국회 역할, 그러니까 의원식 의장을 비롯한 국회 전반 그리고 이제 법사위를 비롯한 이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좀 우려하면서 보는 소식이 아까 쭉 말씀 주셨던 거에 공감을 하다 보니까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체포했다 그러면 이 소식을 좀 되게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데려갔다면 그러니까 그냥 체포됐다 혹은 뭐 이런 소식을 보고 와 좋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기사를 볼 때 검찰 특수본에서 그렇게 체포를 했다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안 와야 된다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홍장원 씨죠. 윤석열이 최측근이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과하게 또 띄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띄워질 건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 홍장원 씨조차도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거부를 했다가 경질이 됐는데 국정원에서는 또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이게 서민 민생 대책위원회인가 서민위 거기서 그 고발을 하고 심지어 그 증거물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언론 나왔던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국정원 논리 그대로 고발이 됐고 굉장히 신속하게 홍장원 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한다. 결국엔 이 검찰이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 홍장원 씨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관심 가져야 된다. 그 체포하러 가려면 근데 경호처를 또 뚫어야 된다면서요? 경호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못 들어간다는 것 같던데, 그렇죠? 경호처는 오늘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네. 민정수석이셨으니까 거기는 중화기가 있다. 단순 권총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도 결국 여론이에요. 그 사람들도 권총이 아니라 탱크 물론 장갑차까지 있대요. 경호처에. 탱크를 장갑차가 아니라 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도 지금 여의도에서 열리는 집회를 보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 중에는 물론 정말
골수적으로 이상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경호처 공무원일 뿐이지 경찰에서 뽑혀서 경호처에 가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자라서 거기 가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이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또 나오는 수사의 과정에서의 이 결과물들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경우에 따른 경호처 직원들이 오히려 문 열고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누가 지금 경호처 직원들 사실 마음속으로 나 이 대통령 끝까지 지켜야겠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막으면 막는 대로 그것도 생중계해서 네, 국민들이 맞아. 보게 하면 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결국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어렵고 탄핵만이 답이다. 탄핵 답이다 이거 이런 그 노래도 노래요. 있더라고요. 네.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걸 아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아시게 본인이 되지 아까 않을까. 시작할 때 점잖다고 해놓고 재밌는 걸 혼자 다 아시려고 그러시네. 그치, 주변 믿으면 야 이거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얘기해 주셨지만은 탄핵이 답입니다 무조건. 탄핵만이 답입니다. 네, 지금. 근데 탄핵 플러스 저는 수사. 수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속도가. 그래서 탄핵 전에 탄핵 되면 뭐 직무 배제 되니까 네. 그때 들어가자 이런 뭐 내부적인 계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탄핵 전에 경호처 뚫고 들어가는 데가 진짜 승리하는 네. 겁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대통령실 제가 아까 기사 찾아보니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얼마나 그 대통령실 일하는 공무원들도 혼란스럽겠어요. 그럼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고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자릿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또 여론조사 하시면서도 뭐 여기는 공정하게 하시니까 조작 당연히 이런 건 없어도 나름 개인적인 뿌듯함은 좀 이제- 있을 수도 있죠. 뭐 여론이 그렇게 모아지면.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뭐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가 한 자릿수로 안 떨어지면 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가 한 게 발표를 해야 아니잖아요. 되고. 국민들이 다 파신 건데 우리 는 그냥 그대로 전화는 메신저에 불과한데 네. 이번 주에 왜 한 자릿수 안 떨어졌어? 항의 전화 엄청 옵니다. 아우 저는 오긴 와요. 항의 전화 많이 와요. 근데 조작한 거 아니야? 거기는 날씨 나쁘면 기상캐스터한테 항의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구라 들어가는 곳이 두 군데인데 그 기상청이 구라청이고 네. 그다음에 리얼미터가 구라미터. 근데 요즘 많이 정확해졌어요. 기상청 너무 욕하지 마세요. 거기 대표님이면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힘든 시기 이제 집회 때도 K-팝 노래와 함께 또 개사도 해가면서 즐겁게 집회해가면서 지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방송도 힘들지만 이렇게 또 웃을 때는 웃고 그럼요. 여기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한 6,000분 가까이 계속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세 분에게도 감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저도 내일 저녁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내일 저녁 9시 뵐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